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진아영 지음,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진아영 작가님은 존스 홉킨스와 그 연계병원인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의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신데,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며 치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했고, 때로는 모험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생을 자유롭게 항해하던 중 돌연 이름 모를 병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결국 그토록 매진하던 교수와 의사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병의 정체를 찾기까지 완치가 없는 병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하기까지 고된 여정을 거치면서 예상치 못했던 삶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견지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수많은 독자들도 자신의 삶을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등반할 때 일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내게 같은 팀으로 등반을 하던 스리랑카 출신 영국인 팀원 샤가 득도한 듯이 이런 말을 했다. 남들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하면 뭐해? 일찍 가봤자 난방도 안 되는 헛간에서 할 일도 없이 다른 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뿐인데. 우리 팀의 등반 코스는 11박 12일이 걸리는 여정으로 매일 5에서 8시간씩 고된 산행을 해야 했다. 그의 말처럼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에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해 하루치 등반을 일찍 마쳐봤자 인터넷이나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숙소에서 남은 팀원을 기다려야 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빠르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는 것.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산을 오르니 고산병 증세도 훨씬 덜했고 신비에 가까운 히말라야 경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팀원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때 기나긴 등반에서 목적지 그 자체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나는 이제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순간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내 몸이 무너져 가는 걸 경험하면서 내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의사로서 좋은 식습관과 충분한 잠과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환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내 몸은 잘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세심히 귀 기울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다른 것들은 조금 미뤄두어도 된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병으로 인해 달라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고자 한다.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고 갑갑하고 아파서 서러울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뿌듯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후회 중 하나가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병을 앓기 전에 늘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내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며 소중한 사람들과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명한 삶이라는 걸 병을 통해 배웠다. 110페이지에 남보다 나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 한국에는 가정 내에서 아내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향이 미국보다도 더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는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점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 희생을 하는 주체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계속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계속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 상대방 역시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다. 영어 표현 중에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는 네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서 속으로 불평만 하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해도 괜찮으니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상대에게 허락하는 것과 같다. 나의 수고와 시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무료 서비스처럼 계속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다 보면 나의 수고는 점점 무가치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족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벌어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노력을 공짜 취급하고 심지어는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면서도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건 형제이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간에 스스로에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 혹 가족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학대당하는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자리를 떠나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순이듯이 나의 가치는
나부터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노라고 이야기할 것.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중국인 학자 린 위탕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요구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이 일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잘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리더십 컨설턴트이자 에센셜리즘의 저자 그렉 맥커우는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초대에 거의 대부분 노라고 대답해야 하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수의 일에만 예스라고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일환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7가지 공손한 거절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답하기 전에 좀 머뭇거린다. 3초 정도 생각하는 듯이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대답한다. 둘째, 가급적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답한다. 이메일로 거절하기가 더 쉬우므로. 셋째, 일단 스케줄을 체크해 본다는 말로 보류하고 그 다음 거절한다. 넷째,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답장하기 곤란하다는 이메일 자동 답장을 만들어 둔다. 다섯째, 상사에게 여러 업무를 받았다면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여 먼저 처리해야 할 일,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을 결정한다. 여섯째, 차를 태워달라고 하며 그 대신 차를 빌려주는 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일곱째, 그 일에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거절한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내 시간과 숟가락이 부족하다. 미안하지만 어렵겠다고, 아쉽지만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절대 나쁘고 못된 행동이 아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혼자서 여러 번 훈련했다. 맥커운의 말처럼 노라는 대답을 좀 더 일상화하고 예스를 더 특별하고 값진 일에 써보면 어떨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나의 길을 넘어 초월의 길로. 이제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빚을 진 사람들과 또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나의 글을 통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받아온 도움을 베풀며 내가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다면 나의 삶을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을 이룬 삶이라고 부를 수 있건 없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 아쉽지만 내 인생,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정말 잘 살다 간다 하고 흐뭇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깊이 사랑받고 깊이 사랑하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한껏 나누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두렵다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 마음껏 했으니 그 끝에 여한이나 후회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당부해 두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간다면 내 장례식에는
다들 검은색 정장이 아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서 슬픈 음악이 아닌 행복하고 평안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추억을 나누고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말고 마음껏 웃고 즐기다 갈 수 있게 하라고. 내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고 간 나의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삶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